안녕하세요. 2007년부터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을 연구 치료해오고 있는 한걸음 한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있었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의 치료 사례를 살펴보면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기본 치료제인 5SA 제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의 여자 환자분입니다. 2018년 봄에 서울에 있는 모 대학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으로 진단받으신 분입니다. 한걸음 한의원으로 내원하신 것은 진단받으신 지 2년 정도 뒤인 2020년 가을이네요. 내원하실 때 상태를 보면 대변은 하루에 2회에서 3회 정도로 많지 않은데 혈변, 점액변이 나오고 잔변감이 있다고 합니다. 복통이 가끔 생긴다고 이야기하고요. 양약은 아사코를 하루에 3알 복용 중이었습니다. 아사코를 계속 복용 중이었는데 혈변, 점액변이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도 이 정도는 궤양성 대장염 치고는 증상이 많이 심한 편은 아니죠. 내시경상으로도 이렇게 염증이 심하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직장 쪽에 염증이 좀 있는데 지주상에 혈관 문양이 소실되어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여기는 혈관이 아주 잘 보이는데 반해 바로 이쪽은 혈관이 뭉개져 있죠. 네, 염증이 좀 있는 정도네요. 그래서 2020년 말부터 치료를 시작해서 2021년 2월 정도까지 4, 5개월 정도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혈변, 점액변 모두 없어졌고요. 보시면 2020년 12월에 이미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 수치가 36점으로 정상으로 회복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걸음 한의원에서 치료 과정은 임상적인 증상의 소실, 검사상 수치의 관해, 내시경적인 검사상의 관해 이렇게 3가지를 목표로 하거든요. 그리고 2번 혈액검사와 대변검사상 수치가 모두 정상이 되면 환자가 원하시는 경우에 양약을 끊을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환자의 경우에는 모든 임상 증상이 없어지고 입원까지 되었는데 환자분이 자기는 아사코를 끊고 싶지 않으시대요. 불안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라고 그러고 치료를 종료했습니다. 그리고 3년 뒤인 2024년 봄에 이 환자분이 다시 오셨더라고요. 재발했나 싶어서 진찰을 해보니까 그 사이에 모든 증상 없이 정상적으로 잘 생활하셨대요. 대변 검사를 해보니까 대변 염증 수치인 칼프로텍틴이 7.9점 정상 범위 내이고 아주 좋아요. 한걸음 한의원에서 치료 후에 최소 3년 이상 별 문제 없이 잘 생활하셨던 거죠. 아니 그런데 왜 오셨어요? 멀쩡하고 잘 지내고 계신데 왜 오신 걸까요?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동안 아사코를 계속 복용을 했는데 부작용이 생겨서 이제 끊고 싶으시다는 겁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의 경우에 양방적인 치료법은 기본적으로 5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5ASA, 아미노살리실릭 애시드, 스테로이드, 면역억제제, 생물학적 주사제제, 장절제 수술.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5ASA 제제인데요. 원래는 관절염 치료제로 개발이 되었는데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 같은 염증성 장질환에도 환자들이 먹으니까 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용되기 시작한 약이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소염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과가 그렇게 강력하지는 않습니다. 보통 기본적으로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에 깔고 가는 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성분은 동일한데 어떤 방식으로 제작되어서 어떤 회사에서 나오느냐에 따라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펜타사, 아사콜, 메자반트, 살로팔크, 사라조피린 등의 제품이 있습니다. 성분은 동일합니다. 보통 경구약, 먹는 약의 형태인데 좌약이나 관장약의 형태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펜타사는 장에 들어가서 바로 녹기 때문에 보통 장에 염증이 있는 경우, 크론병의 경우에 가장 널리 쓰입니다. 그런데 궤양성 대장염의 경우에는 거의 90% 정도가 직장 쪽에 염증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장 쪽에서 다 녹아서 흡수돼 버리고 나면 직장 쪽으로는 많이 안 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더 늦게 녹도록 설계된 것이 아사콜이죠. 그래서 궤양성 대장염에는 아사콜을 좀 더 자주 처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메자반티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비교적 늦게 출시된 약인데요. 이게 펜타사나 아사콜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하루에 6알에서 9알 정도 복용을 하거든요. 아침, 점심, 저녁에 2알, 2알, 2알 혹은 3알, 3알, 3알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이게 환자들이 약을 잘 못 챙겨 먹는 경우가 많아요. 잊어버리는 거죠.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하면 약동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몸에 어떤 약물이 들어오면 소화기관을 거쳐서 간에서 해독이 되고 결국 신장에서 걸러져서 체외로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복용한 약의 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반감기라고 하죠. 어떤 약이 우리 몸에서 효과를 나타내려면 일정 농도 이상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감기가 좀 짧아. 예를 들어 6시간이에요. 그러면 이 약은 6시간마다 먹어줘야 효과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약은 하루에 3번 먹고 어떤 약은 하루에 1번, 어떤 약은 일주일에 1번 먹잖아요. 이게 약동학을 고려해서 약을 복용하는 주기를 설정한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펜타사나 아사콜 같은 약물들은 이 주기가 좀 짧아요. 그래서 보통 하루에 3번 먹도록 지시하죠. 그런데 하루에 3번 먹으라고 하면 환자의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잊어먹고 안 먹는다든지 귀찮아서 안 먹는다든지 해서 약을 잘 안 챙겨 먹는 거예요. 기껏 처방했는데 환자가 약을 제대로 안 챙겨 먹으면 복약 수능도가 떨어지면 효과가 없겠죠? 그러면 이게 약을 안 챙겨 먹어서 효과가 없는 건지 원래 약에 효과가 없는 건지 판단을 못 하겠죠? 그래서 가능하면 약을 자주 안 먹어도 되는 게 좋은 겁니다. 메자반트 같은 약이 그런 건데요. 이거는 약을 특수하게 코팅을 해서 약이 서서히 녹아 나옵니다. 메자반트 서방정이라고 부르는데 서방정이라는 뜻이 서서히 방출된다. 약이 서서히 천천히 방출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메자반트의 경우에는 세알이나 네알을 하루에 1번 먹도록 되어 있죠. 환자 입장에서는 하루 1번만 챙겨 먹어도 되니까 훨씬 편하겠죠. 그러면 약이 다 메자반트로 바꾸어야 될 것 같은데 세상이 그렇진 않죠. 제약회사의 로비도 있을 것이고 또 이상하게 똑같은 성분인데 어떤 환자는 A약이 좀 더 효과가 좋고 어떤 환자는 B약이 좀 더 효과가 좋고 그래요. 왜 그런지는 아직 몰라도 그냥 그래요. 이 약들이 아무래도 화학약물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부작용이 있는데요. 스테로이드나 면역억제제 같이 부작용이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부작용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모든 5SA 제제는 두통, 메스꺼움, 복통, 경련, 식욕부진, 구토, 발진, 발열을 유발할 수 있다. 1% 이하에서 설사를 유발하는데 염증성 장질환의 증상과 구별하기 힘들다. 아주 드물게 신장장애를 유발한다. 이렇게 돼 있죠. 보통의 경우에 이런 부작용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요. 이 환자분의 경우에는 피부 발진이 생긴다고 합니다. 피부 발진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아무래도 여자분이시다 보니까 피부에 발진 생기는 것이 많이 신경 쓰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분이 5SA 제제의 부작용 때문에 치료 끝나고 3년 뒤에서야 아사콜을 끊고 싶다고 오신 겁니다. 이거는 쉽죠. 이미 치료는 다 되어 있겠다. 재발에 문제없이 약만 끊게 해드리면 되잖아요. 어떤 체질인지 어떤 계열의 처방을 써야 되는지 이전에 다 치료해봐서 이미 다 알고 있으니까 이건 어려울 게 없죠. 그래서 치료를 시작하고 나서 약을 조금씩 줄여나가서 8월에는 모든 양약을 끊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추적 검사를 했죠. 2024년 7월에는 38점, 2024년 9월에는 12점. 양약을 줄여나가고 끊은 후에도 대변 칼프로텍틴 수치가 모두 정상을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종료합니다. 양약을 끊고 나서도 3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면서 관찰해주면 재발 없이 잘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전에 치료했던 궤양성 대장염 환자가 3년 이상 정상적으로 관해 상태를 잘 유지하고 양약을 끊고 싶어서 3년 후에 다시 내원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양약을 끊은 치료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5SA 제제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궤양성 대장염과 크론병을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